안녕하세요. 역사 강복근입니다. 이번 시간엔 통일신라의 북계는 어디인가, 통일신라의 북쪽 경계는 어디인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신라의 성립 과정인데요. 자,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660년 백제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요, 당나라 군대는 서해를 거쳐 금강을 따라서 당시 이제 백마강이죠, 이 사비성 부여로 진격을 하고,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은 탄현, 지금의 대전입니다. 탄현을 넘어서 지금의 논산, 연산이라고 하는데요, 황산벌에서 계백장군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3일간의 전투 끝에 신라군이 승리를 거두고 이 당군과 합세해서 사비성을 이제 함락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660년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고요. 668년에는 마찬가지로 고구려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 고구려 멸망의 기적적인 원인은 당시 영계소문의 사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계소문이 죽게 되면서 고구려 내부에 후계의 구도를 둘러싼 내분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이 됐지만 사실은 부흥군의 활동이 있었죠. 그래서 부흥운동을 벌이고 있었는데, 당시에 당나라는 이 백제에는 웅진 도독부를 두고 고구려에는 안동 도부를 뒀습니다. 그런데 신라에도 계림 대도독부라고 하는 식민통치 기관을 신라에도 뒀다라는 것은 이제 신라까지도 차지하겠다라는 야욕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는 백제, 고구려, 부흥군과 함께 이 당나라를 이제 몰아내게 되는데요. 시기겸 다당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675년부터 나당 전쟁이 시작이 돼서 매수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이 신라가 이 당나라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676년 삼국 통일을 드디어 이루게 됩니다. 자, 이 676년에 일어난 삼국 통일을 이 교과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라가 당을 물리치고 대동강에서 원산만을 경계로 해서 삼국 통일을 이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시 신라가 차지했던 곳은 평양, 지금의 평양의 대동강에서 이 함흥의 원산만까지를 경계로 해서 그 남쪽을 신라가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통일신라의 초기의 경계는 대동강에서 원산만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위쪽은 당나라가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이 고구려의 보정이라든지 이런 고구려 유민들을 다스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76년에서 이제 20년이 흐른 696년에는 이 대중상과 대조영이 대진국 발해를 건국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대한 기록을 보겠습니다. 거란이 이진충이 영주도독 조회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자 살이 걸걸중상, 대중상이죠. 말갈의 주장 걸사비우 및 고려의 고구려입니다. 남은 종족과 동쪽으로 달아나 요수를 건너서 태백산의 동북을 거점으로 하여 오르와를 사이에 두고 성벽을 쌓고 수비를 굳혔다, 나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무후는 걸사비오를 허국공, 걸걸중상을 진국공으로 책봉하여 그 죄를 용서하였다. 비우가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자 무후는 옥거미 대장군 이해고와 중랑장 색구에게 조소를 내려 그를 쳐 죽였다. 전투에서 이제 이 걸사비오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에 세운 나라 이름이 진국이라는 것입니다. 진국. 이때 중상은 이미 죽고 그의 아들 조용이 패잔병을 이끌고 도망쳐 달아났는데 해고는 끝까지 추격하여 천물령을 넘었다. 조용히 고려병과 말갈병을 거느리고 해고에게 저항하니 해고는 패전하고 돌아왔다. 쉽게 얘기하면 이겼다는 것이죠. 이에 거란이 돌궐에 붙음으로 왕사의 길이 끊겨서, 이 왕사의 길이라는 것은 이제 이 왕도로 가는 길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치지 못하게 되었다. 조용은 곧 비우의 무리를 합병하여 지역이 먼 곳을 믿고 나라를 세워 스스로 진국왕이라 부르며 돌궐에 사자를 보내어 통고하였다. 땅은 사방 5천리이며 호구는 10여만이고 승병은 수만이다. 서계를 직접 안다. 글과 이제 문자를 직접 제법 안다라는 것입니다. 부여, 옥저, 변한, 조선 등 바다 북쪽에 있던 여러 나라의 땅을 거의 다 차지하였다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먼저 진국왕이라고 하는
이 국호 호칭인데요. 이 진국은 우리가 여태까지 알기로는 마치 그 한반도 남쪽에 있는 진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발해 대진은 자기들 스스로를 진국이라고 했고요. 이 진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진이라는 것은 발해 지역, 지금의 이제 그 만주 이쪽이죠. 이쪽에 세워졌던 나라를 계승했다라는 것인데, 환단고기에서는 이 사만은 곧 진국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단군조선에 이 사만광경을 진국이라 불렀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단군조선의 중심지가 만주 쪽이고, 발해 대진도 그 진국을 계승했기 때문에 진국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알기로는 옥저라든지 이 변한이라든지 하는 곳이 이제 남한, 지금의 이제 남쪽 지역, 한반도 남쪽에 있는 그런 나라로만 알고 있는데, 이 기록에 보면은 바다 북쪽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진국이 있던 그쪽에 옥저, 부여, 변한, 조선 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98년에 고구려 유민이었던 대중상과 대조영이 대진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진의 영역은, 발해 영역은 이 통일신라와의 경계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평양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로 역사교과서에서 신라는 고구려 땅의 일부인 대동강 이남 지역만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영토, 우리 영토보다 사실은 작죠. 그래서 이런 지역을 차지한 신라를 과연 통일신라로 부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해와 신라, 대진국과 신라의 경계를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안정복은 동사 강목에서 통일신라의 강역은 북으로 정천군을 경계로 해서 발해와 접했다라고 했고요. 또 신경균도 삼국을 통합한 뒤에도 정천군을 지나가지 못하였다라고 해서 통일신라의 북쪽 경계가 끝이 정천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삼국사의 지리를 보면요, 이 정천군은 본래 고구려의 천정군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무왕 때 이를 취하였다. 예, 문무왕 때 고구려의 정천군, 천정군이죠. 천정군을 취하였다. 경덕왕이 이름을 정천군으로 고치고 탄원강문을 쌓았다. 지금은 용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이 삼국유사에서는 가탐의 궁곡지를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신라의 천정군으로부터 발해 추성부까지는 39역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발해 지역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 발해 추성부까지 39역이 있는데 신라의 시작을 천정군, 정천군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보면은 신라의 북쪽 경계에는 이 정천군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학계에서 말하고 있는 정천군의 위치는 지금의 강원도 원산시 덕원동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산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학계에서 말하는 고려에서 조선 쪽까지 북계가 이렇습니다. 11세기의 고려는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죠. 평양에서 원산만까지가 아니라 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압록강과 원산만 위쪽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그다음 13세기 고려는 이 경계가 뭐냐면 천리장성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세기 고려 때 공민왕 때 이쪽을 이제 되찾게 됩니다. 뭐 요동정벌이라고 하는데 요동은 정벌을 못하고 여기를 되찾나 봐요. 해서 천리장성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15세기 조선 초가 되면 세종대왕 때 사군 육진을 개척을 하면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지금의 영토 개념이 이때 이제 확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기죠. 뭐냐면 이 고려의 윤관이 여진을 정벌을 하고 나서 이 동북 구성을 쌓게 되는데요. 이 기록을 보면 분명하게 두만강 북쪽 700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홈진의 위치죠. 두만강 북쪽 700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도 이 두만강보다 위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학설들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1학설, 제2학설, 제3학설 해서 고려의 천리장성을 넘긴 넘었는데 이쪽 해안가를 따라서 마치 해안도로처럼 이렇게
통로처럼 이렇게 고려의 영토를 이렇게 세 가지 설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은 그럼 뭐냐 이거죠. 이 안은. 그래서 마치 무슨 뭐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갈고리처럼 이 고려의 국경이 이렇게 정해졌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정천은 어디인가가 이제 핵심이겠죠. 도대체 통일신라와 발해의 경계였던 정천은 어디냐라고 해서 구글 지도에서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정천, 우물 정자의 샘천자죠. 검색을 하면요. 어디에 뜨냐면 길림성 연변 조선민족자치구 용전시가 뜹니다. 용전시의 정천이라고 하는 지명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연변에 정천이라는 지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천이라는 지명에 대해서는 이 용두레 우물가에 지명 유래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용정 지명 기원지 정천이라고 해서 용정 지명의 원래 기원은 정천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천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에서 볼 수 있는 통일신라와 발해의 경계인 정천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연구를 통해서 이것을 최근에 밝힌 것이고요. 학계에서 정천군이라고 주장하는 문천, 원산의 문천이죠. 그리고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가 밝힌 이 정천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느냐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 기록을 통해서 보면 바로 이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밝힌 이 지금의 연변에 있는 이 정천이 바로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통일신라의 서쪽과 동쪽의 경계를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정천은 지금의 용정이며 삼국시대 폐수로 불린 신라와 발해의 경계였던 니하는 지금의 요령성 계주시를 흐르는 언이하다라고 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A 또는 B가 바로 통일신라와 발해의 경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요. 이 북송 때 학자인 허황종이 금나라의 상경으로 가면서 기록한 사료에서 지금의 개원시를 지나면서 동쪽으로 신라산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개원시를 지나면서 동쪽으로 신라산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신라산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길림합달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산맥과 길림합달령과 그리고 연변의 정천 을 경계로 하는 신라의 북쪽 경계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라, 고려, 조선의 북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라와 발해의 경계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라와 발해의 경계를 알아야 그 뒤에 고려의 북계가 밝혀지고, 고려의 북계를 알아야 조선의 북계가 밝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역사의 강역을 압록강에서 두만강 이남으로 우리 역사 강역을 제한하고 축소하는 것은 일제가 만들었던 반도사관의 틀에 스스로 갇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신라, 고려, 조선의 이 북계를 아는 역사 지리의 기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